아는데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이 사실 방광염도 잘 오는 게 한방에서는 이 화의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이 방광 자극 증상을 좀 받는데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디만 가려 그러면 소변이 마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약간 그 증상도 좀 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일단 전체적으로 어머니께서 항생제를 드시는 방광염을 계속 반복적으로 걸리시는데 사실 방광염은 크게 급성 방광염하고 만성 방광염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급성 방광염은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피곤하거나 어떤 좀 청결하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균이 침입을 해서 방광에 국한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급성 방광염이 오는데 이럴 때는 항생제를 하루 내지는 한 3일 정도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전화를 상담을 주신 어머니처럼 만성적으로 사실 1년에 3회 이상 이런 똑같은 급성 방광염이 재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어머님처럼 이 빈뇨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오면서 이게 점점 염증이 방광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게 위로 올라가서 신장까지 조금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만성 방광염 구별을 하는데 사실 만성 방광염은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균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균을 내가 싸워서 이길 그런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항생제를 쓴다 그래서 자기 면역력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실 항생제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방광염으로 3개월 이상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는 분은 사실 한방 치료로서 약간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받는 게 사실 맞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도 이런 증상이 계속 오래 지속된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런데 우리 어머님처럼 방광염 주로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방광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 방광염을 일으키는 주요 균은 사실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 속에 있고 항문 근처에 있는 그런 균인데 한 80% 정도가 대장균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실 남자들은 요도의 길이가 거의 한 20cm 이상 정도로 길고 여자들은 요도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외음부 주변에 어떤 비정상적인 세균이 있거나 약간 청결하지 못한 상황이면 그게 이제 상행 감염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균이 잘 침입하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자들이 요도염 방광염에 잘 걸리게 되죠. 네. 그렇다면 또 앞서 원장님께서 자신의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유해균이 들어왔을 때 신체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다양한 한방 치료를 받으면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점을 좀 높여주는 이런 기능들을 좀 이렇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나요? 네, 이제 쉽게 저희는 이제 면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만성적인 방광염, 만성적인 요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한방에서는 딱 면역력 저 한 가지로 보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머니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도 만성적으로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화를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분이 화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혹시 몸에 화병 증상이 있으시면 좀 화를 꺼주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도염 아까 굉장히 방광염 하루에 20번씩 화장실을 가신다 그러셨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는 원인이 어떤 그 소변을 만드는 어떤 기능 자체가 그거를 한방에서는 수분 대사라고 말을 하는데 수분 대사가 장애를 입어서 그렇게 이런 만성 방광염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혹시 몸 안에 수분 대사를 좀 관장한 어떤 뭐 소화기라든지 어떤 신장의 기능이 좀 저하가 되지 않았냐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어머님이 연세가 80살이셨어요. 사실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어떤 건강하고 관계없이 다들 면역력이 떨어지시잖아요. 그런 거를 한방에서는 가장 뿌리가 되는 힘, 한방에서 말한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뿐만이 아니라 가장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어떤 그런 힘을 말하는데 그 부분이 약해져 있으면 소위 말하는 보약이라고 하죠. 아까 어머니께서 상담하셨던 한현 원장님께서 약을 드시면 좀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신장 기운을 보충을 해주는 그런 보약을 드시면 그 자체가 약간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에서 주로 침이나 뜸을
하복부에 주로 놓게 되는데 이 침은 그 하복부를 자극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혈순환이 이쪽으로 하복부로 몰리게 되면서 이쪽에 약간 면역력이 더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침 치료, 뜸 치료 같이 병행을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즘에 한의원에 가시면 약침 치료라는 게 있어요. 특히 면역약침이라 그래서 있던 이 하초의 기운을 조금 돋아줄 수 있는 그런 약침 치료가 있는데 그 침을 한약과 침, 뜸 치료와 겸해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집에 혹시 뭐 좌운기가 있으시면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의원에 가시면 좌운기가 이렇게 비치된 한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좌운을 해서 이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하시면 이쪽으로 기혈순환이 되면서 이 자체가 어떤 하초에 좀 면역력을 키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복합적인 이런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게 증상이 있을 때마다 항생제를 드셔서 그냥 그 균만 자꾸 죽이면 사실 항생제를 먹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유해균도 죽이지만 이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유익한 균도 죽여버리기 때문에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항생제만 처방받는 그 방법보다는 근본적으로 본인의 면역력과 어떤 기운을 북돋할 수 있는 한방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